지금 극장가에 예상 밖의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가 있죠. 바로 김덕영 감독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입니다. 2024년 2월 1일 개봉한 이 영화는 하야 이후 온갖 거짓과 음해로 철저히 가려지고 왜곡되었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역사의 진실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자료들의 기초에서 밝히므로 수많은 국민들을 충격과 감동으로 깨어나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온 가족과 친구들, 교인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시길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건국전쟁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2023년 10월 27일 단 2개의 상영관에서 개봉되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권순도 감독의 다큐 기적의 시작도 이례적으로 CGV 등에서 2월 22일부터 재개봉을 하게 돼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과 교회 성도들에겐 너무나 큰 희망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영화를 위한 자료 수집 기간은 무려 20년이나 걸렸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만일 이 두 영화를 1,000만 명이 보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다시 회생하고 자유복음통일 뿐 아니라 G2 국가로 거듭나서 맡겨진 소명대로 전 세계 복음의 중심 국가로 쓰임받게 되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도 4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 당시 첨예한 체제 전쟁의 이슈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승만 대 남로당의 제목으로 통합해서 올린 영상과 1부와 2부로 따로 나누어서 올린 영상, 즉 남로당사와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각각 나누었을 때 구독자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로당사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국부 이승만에 대한 관심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때까지만 해도 같은 애국 국민들 가운데서도 반공 정신은 투철하지만 정작 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심어준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철저히 외면당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과 분단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 경제 성장률은 둘 다 세계 최빈국의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 격차는 3만 달러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격차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싱가포르와 두바이, 홍콩과 대만, 말레이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한 랜드마크도 대한민국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유명하죠. 무엇보다도 오늘날 일론 머스크도 트윗한 이 유명한 한반도 위성 사진에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눈부시게 밝은 남한과 칠흑같이 어두운 북한을 보듯이 분단 이후 남북한의 체제 전쟁은 사실상 이미 남한의 승리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오늘날 이 차이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아닌가요? 그는 한성 감옥에서 26세 때 사형수로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음에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그 6가지 실천 강령 중에 분명하게 쓰여진 항목이 바로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였기 때문에 오늘날 공산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 1년 만에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는데요. 당시 미군이 철수한 이유는 1948년 12월 북한 주둔 소련군의 철수 때문이었지만 사실상 북한은 소련과 중공과 그 이후에 비밀 군사협정으로 전쟁 준비에 진입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고 에치슨 라인을 선언하기에 이르는데요. 미국의 극동 방위선인 이 에치슨 라인에는 대한민국이 빠져 있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위험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결정적인 것은 해방 이후 미 군정청이 조사한 남한의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남한의 국민들 중 무려 80%가 남한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하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마주하고 미국은 결국 자국을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의 안보를 대신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했고 그 결과는 결국 낙동강 전선 이남만을 제외하고 한반도 전체를 붉게 물들인 6.25 남침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처참한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적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민들의 무지와 무분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단 이후 73년이 지났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류 비디오를 보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공개 처형을 당하고, 한쪽에서는 청소년도 참정권을 달라며 시위를 해도 어떤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기호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안전과 생존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 이승만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정은 무엇일까요? 4.15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선거 개입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친북 인사가 목사의 이름으로 몰카 공작을 벌여도 정의의 사도로 둔갑되며, 야당 대표가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 우리 북한이라고 부르며 6.25 전쟁을 군사 충돌 누적 때문이라고 말해도 누구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승만이 꿈꾸던 자유의 나라, 거룩한 대한민국이었을까요? 지금의 이 현실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럽게 억울한 하야를 했을까요? 그분의 하야 성명에는 끝까지 나라와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며 호시탐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공산군에게 기회를 주지 말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하는 사랑과 충정이 담겨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전쟁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전쟁의 핵심은 체제전쟁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며 공산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연방제 적화 통일 세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북한의 짐승 정권, 공산 전체주의 체제를 자유와 인권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꾸려는 한반도 자유 통일 세력을 따를 것인가? 이제 다시 시작된 치열한 건국 전쟁, 다시 한반도에 일어날 기적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이승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우파 국민들이라도 제각각 4분 오열돼서 단결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도 오직 이승만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질 때 진정한 한 팀으로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못다 이룬 이승만의 기도가 자유대한을 지키는 천만 애국 성도들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제2의 건국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며 한반도 자유복음 통일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승만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과 내 나라를 구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큰 힘을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이승만입니다.